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새로니 아버님이시죠? 예, 예, 예. 네, 아버님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 예. 저 권영창 교수입니다. 예, 예,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예. 강경윤 기자 녹취록 보내주셨고, 또 예. 제가 이제 강경윤 기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누군지 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진호 씨도 제가 이제 녹취를 했는데, 이진호 씨가 이제 자신있게 나는 그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 어? 예. 근데 아버지가 권영찬 교수 온 건 사실인데 나는 뭐 그런 말 한 건 없다. 어? 그리고 예.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끊으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진호 씨가 그런 내용을 이제 녹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 김세론님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진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가족이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최근 3년 동안 김세론 씨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은 4건이었습니다. 저는 김세론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관련 영상들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면 영상을 공개해라 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공개하고 대중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지, 이게 다시 유가족들을 힘들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진호 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당신의 영상 중에 3개를 내가 유가족에게 보내드렸고 그 영상도 제가 복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진호 씨가 상중에 몇 번을 전화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유튜버 누군데 뭐 좀 궁금해서요. 이렇게 알아봅니다. 즉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유튜버와 강경 기자는 도대체 아버님 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을까요? 자신이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아버님이 권영찬 교수와 그런 대화를 한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진호가 판사님입니까? 검사님입니까? 형사님입니까?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진호 씨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음성 변조를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론이의 억울한 죽음과 세론이의 진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구명운동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참, 이진호 유튜버 그 영상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올리고 싶은데 유가족 때문에 못 올린다고 했죠? 유가족은 허락했으니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새로니 아버님이시죠? 예, 예, 예. 네, 아버님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 예. 저 권영찬 교수입니다. 예, 예,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예. 강경윤 기자 녹취록 보내주셨고, 또 예. 제가 이제 강경윤 기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누군지 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진호 씨도 제가 이제 녹취를 했는데, 이진호 씨가 이제 자신있게 나는 그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 어? 예. 근데 아버지가 권영찬 교수 온 건 사실인데 나는 뭐 그런 말 한 건 없다. 어? 그리고 예.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끊으신 예.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진호 씨가 그런 내용을 이제 녹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그날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우리 네. 새로운 씨에 대한 대종상 영화제 인연을 얘기했고, 예, 예. 또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입니다 해서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버님이 이제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가 예, 이제 예. 계단 쪽으로 갔잖아요. 부산구 쪽에서 얘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비상구에서 얘기했고, 제가 먼저 우리 최성봉 씨가 2, 3년 전에 요런 새롬 씨와 비슷한 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뭐 이성균 씨도 했는데, 일단은 이진호 씨가 지운 영상 중에 3개를 내가 복구해놨고 1월 8일 스크립트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건 맞죠, 아버님? 예.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아버님 상담심리학 교수 입장에서 아무래도 1월 8일 영상이 새롬 씨에게 데미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때 저희 가족이라서 그 영상을 잘 아는데 새롬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맞는지 좀 궁금해 갖고요.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런 네네네네. 상황 할 때마다 말로 표현 못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세론이가. 네네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말로 표현 못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유튜브를 보고 시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항상으로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했고요. 그 유튜브라는 게 주로 이진호 유튜버 영상인가요? 아니면 누구 건가요? 아무래도 이진호 씨가 제일 셌죠. 네네네네네. 예, 그런 쪽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네네네네네.
경황이 없는 중에 이진호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이진호가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경황이 없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그죠. 상이고 발인 막 이제 막 네. 발인하는 중이니까. 일단 뭐 제가 이진호인데 세론이한테 그런 마음 악의적인 없는 처음에 서둘 막 그렇게 먼저 까는데 내가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섣불리 대답할 수도 없고. 그게 한 1분 한 조금 넘는 영상이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되는데 막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전화상으로 할 얘기 아니니까 상중이고 상 끝나고 네네네. 제가 일처리 많으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 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하니 이놈이 그놈이구나. 이렇게 모르셨구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경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이진호라는 사람을 아는데, 이진호가 전화해서, 왜냐면은, 사실은 가해자가 이렇게 전화하는 건 2차 가해, 3차 가해거든요, 아버님. 왜냐면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된 사람이 오길래 이게 저 무슨 사람인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죠? 근데 거기에는 반은 누군가가 궁금하지만 반은 배타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모르니까. 네네. 근데 막 자기가 뭐 이진호고 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조차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네네네. 아니, 그날 일단은, 내가 실제로 첫날 봤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정신이 좀 혼미하셔야 될까 정신이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뭐 외람된 얘기지만 네네. 장례식장에 구두를 못 챙겨간 사람입니다. 신고 아이고야. 장례를 치렀어요. 어떻게. 네네네네네. 뭐 예의를 갖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네네. 진짜 그냥 경황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중이고 발인을 하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죠. 왜 나한테 이러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진호는 그거를 이제 자기는 뭐 권영찬 교수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네네네. 그죠? 근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할 사항 아니고 사항 모르니까 저도 또 네네네네.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다시 통화하시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이건 사실은 2차 가해인데 참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지금 네.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자기 회피용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피해가기 위해서. 네, 그렇죠. 왜 나는 이런 쪽이고 나는 뭐 조문을 하기 위해서 뭐 낙골당 뭐 이런 얘기, 낙골당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낙골당도 찾아갔다고 전화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파주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네네네. 파주 쪽에 오신 걸로 알고 세론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이진호가요? 예.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네네네. 형태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사실은 그 이진호랑 강경윤이 한 팀이라서 항상 강경윤이가 기자니까 먼저 전화를 하고요. 예.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진호가 전화했는데 보니까 제가 시간표상 보니까 강경윤이 10시 몇 분, 이진호가 12시부터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 기자분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제일 좀 황당했던 건 네네네.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돼 있는데. 모르죠, 아무도. 네. 네네. 일단 이진호가 그 기자분보다 전날인가 먼저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날이가 먼저 한번 갔었고요. 네네네. 네. 이게 기억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하여튼간 난 이진호 전화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틀릴 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경황이 네. 없으시니까. 예. 네네. 하지만 이제 기자분까지 전화가 뭐라고 해요, 그 여자는? SBS 무슨- 강경윤 기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무슨 소속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기억이 안 황당하니까. 나시는구나. 네. 왜냐면 나한테 기자가 전화 올 이유도 없고 전화가 오는 이상 이 사람들이 또 우리를 뭐를 채취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통화해서 제가 뭐라도 실수할까봐. 네, 궁금한 게 처음부터 안 하고 중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상해서 그걸 녹음을 눌러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죠. 이제 기자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제가 녹음을 눌렀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걸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네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진호 씨는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길래 이게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거는 녹취할 생각도 못 하셨고. 네, 공격적으로 안 왔어요, 솔직히. 솔직히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봤고 여자 기자는 네. 공격적으로 가서 이상해서 누르신 거네요, 그죠? 일단은 기자는 왜냐면 난 기자는 겁이 나니까.
근데 아이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뭐 예전에 세론이랑 친했습니다 하면 그냥 나는 응대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항을 물어보기 시작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물어보는 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실은 유가족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예, 또 다른 아픈 추억을 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앞뒤 정황을 좀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요거를 제가 경찰이나 이렇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예, 될까요?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아버님 저 혹시 이진호랑 강경윤 씨 예.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진호 씨는 처벌을 원하고요. 네네네네. 그 기자분도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둘이 처벌을 관계가 해야죠. 있어요. 근데 예, 저도 당연히 저도 그렇게 처벌해야죠. 괴롭힘을 받았고 예. 다른 최종봉 씨도 먼저 강경윤 씨가 전화하거나 뭐 아니면 이진호 같이 기사를 쓰는 팀이에요. 네네. 예. 그 기자분이 세론이 대해서 악의적으로 썼거나 악의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분들을 네.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 제가 그러면 고발을 해서 예. 그거를 저기 또 아버님 어머님은 2차 가야 하는데 제가 고발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런 전화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